우리가 이런 것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들을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 공부 한탕. 꼬리곰탕. 벌써 12월 아, 네. 8일. 진짜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맞습니다. 따끈한 국물이 생각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길 가는 이제 포장마차에 이제 떡볶이랑 이제 어묵 파는 그다음에 이제 많잖아요. 붕어빵, 잉어빵, 호떡 이런 거 파는 포장마차를 보면은 이제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요즘에 지폐를 이만큼씩 들고 다녀요. 현금 장사니까. 꼭 들고 다녀야 돼. 3,000원씩은 꼭 준비하세요. 맞아. 타코야끼 이런 거 있잖아요. 어묵 한 꼬치만 탁 먹어도 몸이 뜨끈해지잖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 음식은 겨울에 먹어야 맛있다. 요 때가 최고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저는 뭐니 해도 동아리탕. 미치겠다. 잘하는 동아리탕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뼈인 거 같은데 다 씹히고 아주 찐득찐득한 거 있죠. 젤리 같은 거. 그 국물이 보약이야. 국물이 보약이고요. 그런 데는 막 이렇게 가스 돈 낸 영수증 붙여놓잖아요. 수백만 원 나오잖아, 막. 맞아요. 24시간 계속 끓인다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맵지도 않은데 먹다 보면 땀이 나요. 이 열이 막 들어오는 게 느껴지고. 동아리탕 먹고 싶다. 그리고 나는 또 그냥 국밥. 국밥에 뭐니 해도 국밥이죠. 아무튼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따뜻한 음식들 많이 찾으실 것 같은데 따뜻한 음식도 좋은데 따뜻한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진짜 우리 몸이 따뜻해지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식도 따뜻하게 방구석에서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많은 도움을 드릴게요. 시원하게 뜨끈하게 국물 드신다고 생각하고 저희와 함께 출발을 해봅시다. 오늘도 꼬리곰탕 하나, 둘, 셋, 출발! 오늘 주제가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전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이 쓴 외로움의 위험성과 통찰력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로움이 알코올 중독과 약물 중독, 폭력, 우울증, 불안감 등 오늘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의 근본 원인이자 원인의 제공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제부터 가보는 거 어때? 좀 오늘, 궁금한데? 네,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강의 관련 퀴즈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은퇴자협회 AARP 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성인 인구 3명 중 1명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AARP는 지금까지 520일이 넘는 우주 비행 시간을 보유한 우주 비행사 스콧 켈리가 우주 생활을 하며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이겨내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소개했는데요.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중에는 식물 기르기, 운동하기 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중 이 방법은 자신과 감정을 공유하는 과정의 하나로 카타르시스를 일으켜 불편한 감정들을 배설시키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어떤 방법일까요? 그냥 울기. 소리 지르기? 정답 일기 쓰기. 정답입니다. 우와! 야, 너 멋있다. 세레모니 안 하니까 더 멋있어. 옛날 같으면 예스! 막 이러는데 와, 야, 더 멋있어. 세레모니 안 하니까. 오, 좋아. 일기 잘 써, 요즘 성인이 돼서도? 좀 의도적으로. 일부러? 네. 한 작년, 재작년까지는 일단 하루에 기록을 위해서라도 오늘 뭐 했다 이렇게 적으려고 했었는데 올해는 기록 말고 짧은 한 문장이라도 내 같은 생각을 적자 해서 적고 5월 달에 끊겼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주제가 뭔가 좀 묵직해서 그런가. 좋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맞아요. 네. 우리 프로는 예능이 아닙니다. 우리 프로는 예능과 교양, 진짜 모든 게 다 에듀테인먼트입니다. 너무 좋아, 진짜. 외로움 달래기. 오케이. 두 번째 굿. 문제 외로움 달래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되게 오늘 문학적이고 너무 좋은데? 맞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여럿이 어울려 술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면 어느새 외로움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좋은 것보다 안 좋은 일을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죠. 그중 하나가 음주운전입니다. 그래서 음주운전 처벌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는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신문에 공고하고 미국 워싱턴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피의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국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조금 독특한 형벌을 내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벌을 줄까요? 태형을 태형. 시킵니다. 번호판에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스티커를 붙여놓는 거죠. 형광색깔 스티커를.
나는 음주운전자입니다라는 뭐 피켓을 들고 힌트는 예. 병원입니다. 병원. 아, 음주운전으로 죽은 사람을 시체를 처리합니다. 닦거나 염을 하거나. 예스. 병원으로 간다고 훅 들어갔습니다. 이야.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음주운전자들에게 영안실 봉사형을 시행했는데요. 영안실 봉사형을 받은 음주운전자들은 영안실에 들어와 시신 앞에서 묵념을 한 후 영안실 청소를 하고 시신을 닦고 운반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 모든 처벌이 경각심이잖아. 경각심. 아, 진짜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구나. 음주운전은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되고 예, 절대 존재 자체가 없어야 됩니다. 이 단어 자체가 생기면 안 됩니다. 맞아요. 고독감. 고독감을 아예 한번 쭉 한번 딥해 보자. 고독감 고독감. 가보겠습니다. 와, 오늘 감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바쁜 일상 속에서 갑자기 조용한 순간을 만났을 때 사람은 고독감을 느낀다라고 하죠. 행인이 많은 거리를 혼자 걸을 때나 크리스마스 등의 기념일에 혼자인 경우 등 사람들과 연결성이 끊겼다라고 느끼는 순간 고독감이 더욱 심해집니다. 엘리베이터에 혼자 탔을 때에도 순간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박진영.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엘리베이터가 있는 7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지연, 우성, 병헌, 태희, 해교, 정재는 각자 다른 층에 가려고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해교는 지연이 다음에 내렸지만 병헌이보다는 먼저 내렸고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건 적으면서 해야 돼요. 네. 정재는 우성이가 내리고 다음 층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헌이가 내리기 3층 전에 내렸습니다. 정제가요? 제일 마지막에 내린 사람은 병헌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재 다음에 내린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어떻게 이거는 좀 저희 시간 주셔야 돼요. 정답 지연이. 정답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 썩 좋은 문제 같지 않습니다. 이제 한번 너 하고 싶은 거. 진이훈이 한번. 오케이. 가봅시다. 이거 네 문제 문제죠? 아이고, 이제 돌려주자. 기름칠 좀 해주자. 대결 진이와 훈이 감정에 관련된 문제들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가장 끔찍한 빈곤은 외로움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1. 마크 트웨인 2. 마더 테레사 3. 마리 앙뚜아네트. 하나, 둘, 셋. 정답 2번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분 되게 성품 좋은 분 아니에요? 그분 약간 이혜인 선생님처럼 좋은 얘기만 하시는 분 아닌가요? 그러니까 나이팅게일 아니에요? 뭐 꽃이 이쁘다 이런 얘기는 안 하시네.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라는 주제가로 유명한 애니메이션 들장미 소녀 캔디의 원래 제목은 1. 캔디 캔디 2. Don't Cry 캔디 3. H.O.T 캔디. 약간 라디오 퀴즈 좋다. 느낌이네요. 저도 너무 좋아해요. 자두맛 캔디는 없어요? 하나 둘 셋. 정답 1번 캔디 캔디입니다. 와, 틀렸어? 저 동크라이 캔디. 아, 그래? 아, 차라리 틀릴 거면 3번으로 가지. HT 캔디.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사회학 연구진이 사람이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이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매일 술을 마시는 것 2. 설탕이 든 음식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것 3. 하루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 하나, 둘, 셋. 음식 같아. 맞지? 아니야? 정답 3번입니다. 그러면 외로움도 느끼고 담배도 15가지 피우면 어떻게 돼? 외로우면 담배 많이 피는데. 그러니까 외로우면 매일 술 먹고 15가지 피고 단 거 겁나 먹고. 단 거 엄청 먹고 울고. 중국 청년층을 중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경제 영역의 키워드로 개인화, 간편화, 고급화, 자기만족, 심리 위안의 5가지 특징을 지닌 소비 성향을 가리키는 말은
1. 고독 경제, 2. 외로움 경제, 3. 나홀로 경제. 하나, 둘, 셋. 고독이 정답 아닐까? 정답 1번 고독 경제입니다. 예. 와. 마지막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외로움을 개인의 감정이 아닌 질병으로 본 영국은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는데요. 영국 정부가 내놓은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카페에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설치한다. 2. 기숙사, 민간주택, 임대주택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3. 외로움 담당하는 장관을 임명한다. 하나, 둘, 셋. 몇 번 했어? 저 1번. 나도 1번. 왠지 정답 2번 기숙사, 민간주택, 임대주택이 공동체를 이루도록 설계한다. 그래요? 이건 진짜 의외다. 보기들이 진짜 어려워요. 그렇다. 너무 뭐야, 다 틀린 것 같은데 이긴 거야? 내가 이 선물로 널 외롭지 않게 해줄게.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우리 둘이 외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는 걸 거야. 가보겠습니다. 옷 늘어짐은 이제 그만. 내 옷을 새 것처럼. 이게 뭐지? 야, 거봐. 외롭지 않게 해준다니까? 여러 개잖아. 와, 야, 감사합니다. 야 나누자. 몇 개 필요해? 저거 2개만 주십시오, 형님. 두 개 아니야. 한 개만 줄게. 네. 이따 나누자 이게. 알겠습니다. 아, 좋다. 이게 좋네, 옷걸이가. 야, 이걸로 많이 맞았는데. 맞아. 우리 아빠한테 나도 어렸을 때. 이리 와. 응. 이리 와. 누가 동생 때리라 했어. 마지막 문제가 남았죠. 하나 남았죠? 오, 씨. 오케이. 폭력성. 폭력성 오케이. 뭔가 딱 확 와닿는다.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준 집단 총기 난사범에서부터 연쇄 살인범까지 강력 범죄자의 배경을 조사한 결과 연구자들은 외로움과 폭력 사이의 연관성의 증거를 찾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거부했다고 느낀 상대방에게 맹렬히 분노하거나 폭력성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범죄에 관련된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과 조지 켈링이 만든 사회 무질서에 관련된 이론입니다. 이것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으로 정답. 깨진 유리창 이론. 야, 너 표창원이야? 정답입니다. 와! 야, 오늘 역대급이다. 세레모. 이것을 다룬 영화가 바로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와. 리스펙. 존경. 알파치노. 와. 야, 대박. 제가 이거랑 비슷한 게 화장실도요. 엄청 깨끗하면 저도 깨끗하게 쓰고 나와요. 조금 더러우면요. 그냥 막 쓰게 되는. 나도 맞아. 이게 인간의 본성인가 보다. 이거 어떻게 그냥저나 또 우리 다 또 노찬스 클리어네. 다음 주도 노찬스 클리어 할 거잖아. 맞아요. 이게 진짜로 너무 걱정이 돼서 그런데 너무 잘 맞추잖아요.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성공! 성공! 최초로 외로움의 기능을 밝혀내고 정의한 카치오프 박사는 외로움을 진화의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생존 방식이라 여겼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부족하다는 뿌리 깊은 생화학적 경고 신호라고 정의한 것이죠. 생존을 위해 모여 살던 과거와 다르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며 단절이나 고립감에 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죠. 미국의 19대 공중보건위생국장을 지냈던 비백 머시 박사는 수년 동안 환자들을 돌보면서 목격했던 가장 흔한 질병은 심장병이나 당뇨가 아니라 외로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외롭고 소외감을 느끼는 현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머시 박사는 책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에서 외로움이 신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에 대해 소개합니다. 실험은 다 같이 모인 방 안에서 피험자 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에서 피험자의 뇌를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 fMRI로 찍었을 때 뺨을 맞을 때와 같은 영역이 환해진다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닌 신체적 고통과 같은 물리적 자극으로 인식되어지는 것이죠.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 이들은 업무적 성과가 저하되거나 우울감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자신이 거부당했다는 느낌은 폭력성으로 돌변해 각종 강력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외로움이 이러한 신체 증상을 유발하거나 심화시킨다면 반대로 해결했을 때에는 질병이나 신체적 고통을 완화하거나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외로움은 겉으로 드러나거나 진단되지 않지만 서로 간의 대화를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머시 박사는 연결을 위해서는 자신의 취약성과 외로움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여전히 오프라인을 통해 접촉하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눠야 하는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네. 우리 이동호 대표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에?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감기도 조심해야 되고 네. 몸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아니 뭐 저희들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들도 그렇고 네. 건강에 좀 유독 신경을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오늘은 조금 그동안 대표님의 강의 주제와는 약간 좀 다른 주제?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주제예요. 외로움. 왜 이 주제를 좀 다루게 되냐면 네. 사회 트렌드하고도 무관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어.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문제를 좀 많이 일으켜요. 근데 이게 조직에서도 일의 성과하고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하죠. 그다음에 재택근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강제로 외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트렌드하고도 무관하지 않다. 아하. 아니, 물론 저는 뭐 정신과 관련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외로움에 대해서 네.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오늘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적절한 내용이 아닐까 네. 생각 드는데요. 좋습니다. 외로움이 뭐예요? 외로움. 음. 고독하고 쓸쓸하고 우울한 감정? 네, 네. 고립하고 고독하고 외로움은 달라요. 물리적인 환경이 네네. 그냥 고립되는 걸 우리는 고립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됐고 그냥 물리적인 환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고립은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중에 네. 하나이고 그다음에 외로움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정서적인 문제예요. 맞아요. 정서적이고 그다음에 주관적인 문제라고 보여져요. 고독은 자기가 스스로 고독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고독을 더 즐긴다라고 하잖아요. 예. 맞아요. 그럼 그죠? 즐기면 고독, 못 즐기면 외로움인가요?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움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꼈을 때 외로움이냐? 네. 세 가지가 결핍이 되면 외로워지는데 첫 예. 번째 친구. 정말 이 아주 친밀한 친구,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세 번째는 공동체인데 뭔가 취미가 같은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또는 나는 회사를 다닌다. 그것도 공동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어떤 사회적 집단에 속해 있는 공동체. 문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결핍이 되면 외로운 거예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자발적으로 나는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고. 스팸 문자에서만. 예, 외로워요. 맞아요. 연락 주세요. 외로우면 연락 주세요. 네. 미국의 인구가 뭐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사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3억 8천, 9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네. 그 중에서 5,500만 명이 일단 외롭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10%가 넘네요. 그 정도로 추산되고 당뇨병 환자보다 2배 많은 수치예요. 오. 미국에서는. 당뇨병도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45세 이상의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좀 높나 보다. 3명 중에서 1명이 외롭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캐나다에서는 남성은 20%, 여성은 25%, 또 호주는 25%, 그리고 이탈리아는 13%. 이탈리아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일단 나라마다 문화마다 좀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향력으로 보면 우리가 좀 무서운 측면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외로운 사람들의 이 신체적인 어떤 영향력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는 효과하고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퀴즈에 나왔던. 네. 근데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게 그 정도의 신체적인 문제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네. 내 주변에 건강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 부류가 있다 하더라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아웃사이드로 계속 돌려고 하고 왜냐하면 두렵잖아요. 그렇죠. 두렵게 되고 그럼 두려움이 다시 수치심으로 변하고 수치심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 비판으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존감까지. 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자기 비판이 이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살 충동까지 일으키게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또 끝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 있었잖아요. 네, 네. 여러 번 있죠. 국제적인 테러라든가 이 총기 난사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들어가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항상 외로운 상황을 겪었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렇게 보면 사실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프리다 프롬라이만 네. 아주 좀 이름이 좀 복잡해요. 독일 프리다 사람이에요? 프롬라이. 예. 약간 철학자 이름이네요. 정신과 의사예요. 아, 의사? 1889년에 태어나신 분인데 네. 그러니까 이분은 외로움이 여러 가지 가면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분노나 소외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다 동반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분노인데 들어가 보면 외로움인 거예요. 그리고 외로움은 알코올 의존증을 만들기도 하죠. 그 다음에 마약을 또 하게 만들죠. 그리고 음식을 또 과도하게 폭식을 하게도 하고, 예. 제가 좀 그런 그래요? 좀 심적 공허함을 먹을 걸로. 먹을 걸로 달래? 채워요. 난 술로 달래는 것 같아. 그래서 뭔가 폭주를 해.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현대의 모든 문제들은 외로움에서 비롯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외로움이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방대하고. 맞아요. 그러면 인간은 왜 외로움을 타느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예, 아, 예. 맞아요. 기원전 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자고요. 그러니까 네. 뭐 인류의 그 네. 부족 생활을 했을 때 네. 인간은 부족 생활을 하면서 수렵 채집도 하고 하면서 살았을 거잖아요. 네. 거의 붙어 있었겠죠. 그러겠죠. 그루밍이라고 하는 게 그 침팬지들이 서로 털도 골라주고 뭐 모두 잡아주고 뭐 이런 걸 그루밍이라고 네, 네, 하잖아요. 네, 네. 인간도 그런 걸 했었거든요. 인간은 유일하게 어떤 문제가 없어도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을 원래부터 좋아했고 그러면서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와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 힘든 거야. 우리의 DNA 자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외롭다라는 감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은 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경고 신호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난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터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지금 21세기에 이 외로움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네.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더 사람들하고 대면하지 않아요. 네. 코로나 시대 때문에 화상회의도 많이 하고 화상 강의도 하고 뭐 하지만 그건 실제로 누군가를 터치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아니고. 네. 그죠? 그것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무한 경쟁 시대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경쟁하기 위해서 남을 이겨야 되는 상황. 그러니까 나는 외로운 것 정도는 문제가 안 돼. 그냥 앞으로 그냥 계속 나가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비교하는 문화인데 그 여러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항상 사진 찍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맛있는 음식을 보면 사진 찍어서 올린단 말이에요. 예. 그들이 맛없는 음식을 올리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나쁜 장소에 가서도 올리지 않아요. 그렇죠. 비싸고 곳에서 특히 많이 올리죠. 그렇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데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SNS 올릴 때는 항상 좋은 것만 올리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은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적 좀 박탈감 그런 거 빠질 수도 있죠. 비교를 당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이 증폭해 나아가면서 외로움의 소용돌이를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는 더 외로워지고 그러면서 더 사건 사고가 생기게 되고 사회 폭력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지금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020년은 저는 어느 정도의 그 변곡점이 있었던 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2019년에도 트렌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트렌드들이 2020년에는 어느 정도 싹 지나갔어요. 지나가고 이제 감정이나 외로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무시하고 있었던 외로운
나의 감정, 나의 문제 이것이 사회 문제가 일으키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된다고 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죠. 네네네. 어떻게 할 거냐? 이 외로움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아,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는 예. 나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나는 어떤 성향인지,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어떤 친한 사람들,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그 사람 어깨에다 대고 펑펑 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는지 등등의 이 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일단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나만의 관계 원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어떤 최대 인맥은 150명 정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00명의 패친이 있더라도 그 패친들하고 1년에 한 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소통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외딴 지역에서 우연히 만났을 때, 야, 요즘에도 아직도 그 꼬리곰탕 해? 그 방송 해? 라고 물을 수 있을 정도.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들을 하면서 누구하고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정도의 대충 알 수 있을 정도. 그게 생각해보면 많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을 한 번쯤 우리가 꼽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고독을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고독을 즐겨야만 네. 한대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들도 자기만의 시간을 만들어야만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거 고독이라고 하는 건 외부로부터 신호가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시간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음악을 듣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명상할 때 음악을 틀어놓는 건 다른 문제일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뭔가 입력 신호가 없는 평온하고 고요한 상황. 그게 일주일에 단 몇 시간이 된다 하더라도 근데 그 시간을 만들려면 진짜 대단한 노력을 해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이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들을 만들어야만 우리가 외로움을 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로움과 이 고독은 양 끝에 있는 기준점이라고 보여져요. 그 고독을 즐김으로 인해서 나의 외로움도 씻겨 내려간다는 건가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예. 외로움을 덜 타요. 어, 예, 자기 감정 컨트롤 더 잘하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예. 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다. 예. 사실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연말을 좀 지나면서 네.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렸어요. 좋습니다. SNS에 너무 빠지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맞습니다. SNS는 그 사람의 그냥 인생 완전 장밋빛 하이라이트만 모아놓은 하이라이트만 거잖아요. 보여주는 예, 그것만 보는 거니까 거기에 딱히 뭐 비교를 해서도 당할 필요도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방법을 좀 찾으시면서 좀 감정 컨트롤 항상 하시고 대신에 또 외로운 사람이 많아졌다는 이 사회적인 현상 자체는 또 인정을 하면서 네. 그렇게 또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외로운데 소주나 한잔 하실래요? 연말에 또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기들은 외롭지 않죠? 꼬리곰탕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다음 주에도 외롭지 않게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